네, 안녕하십니까, 정구미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 언팩 행사가 있었죠. 2024 언팩 행사였는데 굉장히 많은 제품이 한꺼번에 공개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놈만 패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갤럭시 링이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더 주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버즈 3 프로 되시겠습니다. 이것저것 유명한 것, 대단한 것 다 제치고 왜 갤럭시 버즈 3 프로가 대단하냐? 키워드 몇 가지로 압축해보죠. 첫 번째 평판형, 두 번째 블루투스, 세 번째 차세대 SSC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평판형 트위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 씹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망치시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번 천천히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잘 해볼게요. 이번 발표에서 갤럭시 버즈 3 프로에서는 기본적인 저음역대를 담당하는 우퍼와 중고음역대를 담당하는 트위터 두 가지 드라이버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신기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에는 이렇게 두 개의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다이나믹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하나의 울림판이 쓰이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피커의 울림판을 작게 만들어서 넣어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울림판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우리에게 음악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녀석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음역대는 나름대로 풍성하게 소리를 잘 내줄 수 있는 반면에 중고음역대의 재생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고 뭔가 정말 하이파이 고음질의 음악을 들을 때는 이 부분에서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엄청 또 신경 써가지고 설계를 해야지만 전체 영역에 대해서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소개했던 영상에서 보여줬던 챙챙하는 그런 심벌즈의 음향 소리를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에서는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선 이어폰들은 밸런스드 아마추어니 개선된 다이나믹 드라이버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음역대를 각자 담당하는 울림판들을 여러 개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음악을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버즈 3 프로에서도 저음역을 담당하는 우퍼와 고음역을 담당하는 트위터 두 가지를 배치를 해서 실감나는 음향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음역대를 담당하는 우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중고음역을 담당하는 부분에는 평판형 트위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판형 트위터의 경우는 말 그대로 다이나믹 드라이버처럼 울림판이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평평한 판넬에서 소리가 울려 퍼져 나오는 거거든요. 평판형 드라이버는 주로 헤드폰에 들어가서 저음역대를 주로 재생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드라이버라고 해요. 그런데 저음역대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중고음역대를 내라고 평판형 트위터를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이 평판형 트위터가 중고가 아니라 저음역대의 소리를 더 잘 낸다고요? 그러면 삼성은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면 이걸 좀 사실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헤드폰에나 쓰이던 평판형 트위터를 소형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니 평판형 트위터가 고급 인이어 유선 이어폰들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보이네요. 작게 만들면 고음을 깔끔하게 내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구조상 자석을 양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드라이버에 비해 먹는 전력이 더 많다는 단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구조로 이어폰을 만든 회사는 폴란드의 커스텀 아트라는 회사로 하이브리드 3 프로라는 모델에서 평판형 트위터를 집어넣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제품군 가격이 좀 후덜덜한데 유선 이어폰인데 100만 원을 훌쩍 넘기네요. 진짜 하이파이 비싼 이어폰들은 유선인 경우가 대다수죠. 이런저런 요소를 다 생각해봤을 때 삼성이 참 많이 신경 쓴 티가 나기는 합니다. 사실상 메이저급에서는 이 평판형 트위터를 블루투스 이어폰에 집어넣은 게 삼성이 거의 최초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좀 발빠른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화웨이라던가 오포 같은 기업에서 이런 비슷한 류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출시는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평가들이 썩 좋진 않은가 보죠? 또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거나 이렇게 판매되지 않은 걸 보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다중 드라이버를 블루투스 이어폰에 탑재를 해오지 않았던 걸까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굉장히 이거 안 돼.
굉장히 작습니다. 가벼워야 돼요. 귀에 딱 뭘 꽂았는데 귀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역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여러 개를 탑재를 하게 되면 작은 버즈 타입에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울림판을 탑재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기가 힘든 이유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평판형 트위터와 다이나믹 드라이버 두 가지를 동시에 컨트롤 해줘야 하는 앰프 역시 자기가 컨트롤해야 할 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 소모가 커지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간적인 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이파이 음향 감상을 위한 이어폰의 경우는 유선인 경우가 많아요. 원음 자체를 굉장히 풍성하고 입체감 있고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여러 개의 드라이버가 사용되는 편이거든요. 심지어는 5개, 6개,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무선으로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유닛당 들어가게 되는 배터리의 용량은 뭐 아무리 많아봐야 70mAh 이 정도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두 개의 드라이버를 탑재하고도 6시간의 사용시간 혹은 7시간의 사용시간을 선보이고 있는 갤럭시 버즈 3 프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음질은 상당히 좋게 평가받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SSC, 그러니까 차세대 SSC가 되는 거죠. SSC는 코덱의 한 종류입니다.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삼성 스케일러블 코덱의 준말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블루투스 코덱은 LDAC이라고 불리는 코덱입니다. 소니에서 개발한 건데 초기 블루투스 코덱이었던 SBC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데이터 전송량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만큼 음질도 좋아지고 손실도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항해서 만든 것이 SSC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데이터 전송률을 가변으로 잡음으로써 끊어지는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코덱이라고 해요. 데이터 전송률은 최대 512kbps/s로 LDAC의 990kbps/s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이기는 하지만 플랫 파일 정도의 음질을 전송해서 듣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코덱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버즈 3 프로에서는 이것보다 더 향상된 음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상된 차세대 SSC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쓰면 철자가 좀 달라졌어요. 삼성 심리스 코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전 버전이 16비트 44.1kHz를 지원을 했다면 이 코덱의 경우에는 24비트 96kHz까지 전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거기다가 데이터 비트레이트 전송률은 2304kbps/s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LDAC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데이터 전송량이기는 해요. 근데 물론 LDAC보다 좋을지는 한번 들어봐야 되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DAC과 같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전력 소비량을 보인다고 해요. 연결 품질에 따라 비트레이트를 조정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나 보죠. 뭐 그런 연결 과정을 통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끌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갤럭시 버즈 3 프로에 주목할 만한 점, 기대되는 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뭐 들어봐야 아는 문제이고 이게 정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냥 고만고만했던 다른 삼성의 수많은 제품들에 비해서 저는 이 갤럭시 버즈 3 프로에 조금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해보고 들어보고 갤럭시 버즈 3 프로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현장 가서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하면서 이렇게 좀 구경 좀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이렇게 뒤져보고 기술력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그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인 것들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다 좋을 순 없잖아요. 단점이라는 게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요거 유닛의 모양과 이 케이스의 모양을 보면 뭐가 많이 떠오르죠. 네,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좀 떠오릅니다. 사실 이 디자인도 여러 가지 오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디자인을 뽑은 거라고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여러 인종, 여러 형태, 뭐 여러 가지의 귀의 모양을 전부 다 이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에다가 싹 집어넣었더니 나온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애플의 선구안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에어팟이 어떤 상황에서도 압도적으로 연결성이 아이폰과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들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통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 갤럭시 버즈 3 프로에 대한 컨텐츠는 직접 개봉기와 사용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봄, 빠!